네, 시장이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 9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시장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사들의 9월 증시 전망 보면은 고점과 저점의 갭이 좀 큰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9월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오히려 고점과 저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2,500선 초반까지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이전 고점 2,600 중반대를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어떤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좀 사는 전략, 즉 9월에는 완만한 반등을 좀 예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5달러대에 올라섰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정제 마진의 개선으로 인해서 정유주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면서 앞으로 금리의 인상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또 우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사실 유가 상승은 부담이고요. 특히 저희처럼 유가 상승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교육 조건이 나빠지는 원유 수입국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유가 상승이 이제 좋은 유가 상승이 있고, 착한 유가 상승이 있고, 좀 나쁜 유가 상승이 있는데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유가가 좀 오르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나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이제 착한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수요 증가에 의한 유가 상승은 사실 그만큼 유가가 좀 오르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되더라도 이 수요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 상승이 수요 때문인지 공급 때문인지를 조금 더 냉정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다른 이머징 쪽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어떤 소비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설사 유가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보면 유가 상승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가 나타나고 금리가 높아지는 데는 아무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미국 수요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또 기대감이 있다면 국제유가,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중국 수요에 의한 유가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원자재들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중국 수요가 이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원자재들 비해서는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절대적이진 않고, 오히려 유가만큼은 선진국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는 또 로봇과 관련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로봇 테마는 좀 장기 성장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좀 가파르게 좀 올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9월 주식시장 전망을 좀 아주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가 상승이 어서 상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좀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봇주도 너무 급하게 오른다라고 싶을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AI가 어떤 그 테마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를 잡을수록 이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이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인구 상승이라든가 물가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로봇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테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 상단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에 있어서 좀 저항을 예상을 합니다만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좋게 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서 다음 타자는 또 어떤 게 될 것인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아이폰 15이 발표가 되고 해외 건설과 관련해서 뭐 사우디의 국부 펀드 총재 방한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을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희는 사실 이런 어떤 이벤트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이 일희일비하는 것은 오히려 좀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오히려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양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봤을 경우에는 어저께 발표된 저희 한국 수출에서도 나타났듯이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그동안에 좀 부진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바닥권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 관광이나 중국 여행과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뭐 조금 이러저러한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9월 한 달 동안에 보면 반도체나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이 그래도 좀 구실점을 좀 잡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공모주 시장이 또 힘을 그다지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는 여전한 것 같기는 한데 뭐 IPO 첫날 주가가 급등 양상을 나타내다가 그 뒤에는 힘을 쓰지 못하면서 내려가는 양상을 나타내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9월에는 IPO 대여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밀리의 소재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IPO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IPO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상당히 지난 한 2년 동안 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다행히 지난주에 상장을 한 파도 같은 경우에는 좀 흥행이 좀 저조할 거다라는 우려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모가 상단까지 이제 상단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동안의 어떤 습관 상태를 지나면서 이 공모주 시장도 조금씩은 좀 바닥권에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들어올 종목들은 상당히 좀 관심들이 가고 좀 대형급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공모주 시장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신규 공모주들이 공급이 좀 많았던 부분들, 특히 LG 엔솔 이후에 굉장히 좀 너무나 대형주들이 들어오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들이 지금은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공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